자, 14번에 이제 금쟁이 보실까? 금쟁이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학년 1반에 매매, 알며, 초가, 판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3학년은 증서를, 그 다음에 직접 쌍방,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뭐하며 투기하고 부당, 그다음 부당단체 업무 이렇게 보시라고 있습니다. 자, 부당단체, 막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리고 단체를 구성하여 뭐 조폭이냐 입니다. 막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것, 담합 이런 것들은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을 가겠다. 그냥 이득이 아니라 부당한 그냥 이익을 얻거나 그러면 왜 틀렸냐 할 겁니다. 부당한 심할 정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에 아주 심할 정도 아니면은 금쟁이 아니다. 정도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금쟁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박스 문제로 해서 이제 금쟁이를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법인이 개업 공인주사의 사원이 중개사물에 매매를 오분하는 것은 금지되는 게 아니다. 이건 너무 엉뚱하죠입니다. 임원 사원이 됐건 그 누가 됐건 여기는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매매요.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문제는 아주 쉬웠습니다. 그냥 너무 그냥 쉽게 금쟁이 좀 어렵지 않고 쉽게 답이 보였습니다. 1번은 말이 안 되고 입니다.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금지된다. 입니다. 쌍방을 대리하는 것도 금쟁에 해당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도 X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냥 너무 쉽게 나왔죠. 정말 직접 거래, 쌍방대리 모두 금지된다.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쉽게 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 임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중개보존 소속이 됐건 그 누가 됐건 모두 금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는 내가 살게, 내 거 사봐라 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손해를 가하니까 5번 중개보존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아니요. 그 누구입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냈습니다. 그 누가 됐건 다 금쟁에 들어간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이라고 해서 이런 건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휴업하고 이제 폐업의 15번. 휴업. 얼마 넘어갔을 때 3개월을 초과했을 때 휴업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자문서 대여 안 돼요.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됩니다. 제발 액자는 떼고 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방문해야 되고요. 전자문서 안 돼요. 오게입니다. 하여튼 3개월 넘어서 언제 휴업 신고하냐? 자꾸 물어봅니다. 사전에 먼저 신고해야 되고 등록증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고필증을 용어를 약간 달리 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좀 바꿔주세요. 등록증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제출했으니까. 여기는 변경 신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게 다시 업무할래요. 등록증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반환받아서 걸어야 하고 반환이지 교부재교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폐업 영업 안 할래요. 간판 뜯어내야 됩니다. 휴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폐업. 아예 간판 뜯어내고 여기도 등록증 첨부해서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안 된다. 모두 다 별표 20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까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틀린 건데 15번도 답 찾기는 조금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냈었습니다. 먼저 그 서식 갖고 치사하게 냈었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휴업신고서 서식에는 개업 공인주사의 종별 3개가 있었잖아요. 부칙이냐고 공인주사냐고 법인이냐고 박스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별 안에는 법인 맞죠? 공인주사 맞죠? 부칙 맞죠? 그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서식 안 보니까 요즘은 서식 갖고 꼭 한두 문제 내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2번 문장을 잘 보실까요? 여기에 무슨 사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개업공사가 부동산 중개 폐업 신고서 영업 안 할래요. 작성할 경우는 폐업 기간. 근데 무슨 폐업 기간을 기재합니까? 아니요.
휴업했을 때는 몇 개월 할 거니, 4개월 할 거니, 5개월 할 거니. 거기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요. 무슨 폐업 기간이 필요할까요?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때려치우면은 언제까지인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폐업 기간이 없습니다. 폐업 기간. 뒤에 보실까요? 휴업 신고서, 휴업 기간 그랬겠죠, 입니다. 작성할 경우는 휴업 기간을 그죠? 휴업 기간은 맞습니다. 근데 무슨 폐업에서 무슨 폐업 기간 여기가 틀렸다. 여기 이제 X였습니다. 폐업 기간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정말 답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하고요.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면 3개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3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폐업 사실 신고하면 간판 철거, 휴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취약, 징집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아파요, 요양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 해놨으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딱 세 개만 이러면 X라고 했습니다. 답은 이제 2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 잘 안 냈었는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잘 안 돌아와. 매도인 잘못해 놓을 겁니다. 그럼 맡깁시다. 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예치합시다. 어디다가 누구 명의로 그리고 나중에 예치된 거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 수령. 자, 미리 수령할 때는 또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요. 보호합시다. 뭘 발행합시다.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준대요? 보증서 누가 발행한대요? 이런 게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제재가 있습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별표 1개월. 안 틀리고 나왔습니다. 별표 3개월, 6개월 그러려나 1개월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유사에게만 제재가 업무정지라는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문 닫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권고할 수 있다.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저기다 하회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죠? 필요하다고 인정.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 필요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인정할 경우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죠. 권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봤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든 돈이 다 들어간다. 잔금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도 X 아주 편안합니다. 2번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맞잖아요. 친구도 많이 다닌다는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증서 발행할 때 나와요.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거래 당사자한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공고할 수가 없습니다. 공금 신청보가 있잖아요. 공고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답 찾기 어렵지 않았다 그럽니다. 공금 신체 보관해서 6군데 그리고 개업공사 명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은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안 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경우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따로 하나 통장 만들어서 분리를 시키라는 겁니다.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편안하잖아요. 답은 몇 번? 4번. 어렵지 않았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17번에서 이제 바로 여기는 조금 좀 생소하긴 했을 건데, 이제 임대차라는 걸 꼭 이렇게 문제 단서에서 임대차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좀 있었다는 겁니다. 요건 약간 응용해서 자주 내고 있는 형태가 17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7번 보실까요? 그리고 1번에는 니르바 하나인데 니르 2개 써져 있고요. 먼저 중개 의뢰는 갑은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여기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하시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세를 주는 거니까 사고팔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공시지가가 필요할까요? 입니다.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다음에 개업공사 을과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업은 을, 중개료는 갑이고입니다. 매도인인가 봐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X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차인 임대인이겠네요. 임차인 병 그리고 저당권 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당권 정이 있는 경우 바로 이제 을이 괜히 그냥 갑을병정 나와서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을이
거리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인적사항, 주소,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많이 봤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임대차니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기업번호 올까요? 하여튼 누가 됐건 간에 성명은 공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 두지 말고요. 성명 공개해서는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할 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번에 이제 정의 주소, 그죠? 성명이나 주소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됐건 성명이나 주소 같은 거 공개하면 좋겠냐고입니다. 동네방네 다 떠들어 댈 건데, 돈 빌려줬다니, 돈 빌려 썼다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디귿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디귿리을 저기 3번이라고 해서 3번으로 자꾸 눈길이 갔을 거라는 겁니다. 왜 문제 안 보세요? 임대차 안 되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도 이렇게 눈 뜨고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임대차에다가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문제 몇 개 보다 보면, 기억니은 보다 보면 저 임대차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출제원들은 그걸 노립니다. 여건 틀려주시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보니까 X의 부동산 공시지가, 임대차니까 공시지가는 그거 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공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5번도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X 부동산에 대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당연히 공개해야죠, 여기입니다. 공개해야죠. 그래서 뭐라고요? 닐번 하나. 그러니까 1번에서 닐 하나만 써놓고 바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당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뒤로 보실까요? 18번째. 여기도 이제 항상 우리 서식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뒤쪽에 줄기차게 희망하면서 봤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문제 응용해서 예전에도 가끔씩은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제발 좀 서식 좀 보세요. 요런 소리입니다. 18번째 보실까요? 정말 영 나왔을 건데요. 자, 무주택, 갑이 있습니다. 주택을 물색에서 이제 여기 또 매수입니다. 매수가 또 포인트였습니다. 매수 사겠다고 희망하시는 부부입니다. 위에 이전용, 아래 취득용 이렇게 썼을 겁니다. 매수가 취득이잖아요. 자, 매수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개업공사인 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자, 이 경우 일반 중개계약이 됐건 전속이 됐건 간에 앞쪽 뒤쪽은, 자, 뒤쪽은 아예 똑같았습니다. 오소리입니다.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지금 매수를 안 보고 엉뚱한 거 고르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나 또 이럴 겁니다. 아니면 이전 거를 막 고르고 계시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매수니까 취득용이다. 입니다. 또 임차 이러려나?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의 소유자. 근데 우리 매수인이 무슨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입니다. 그건 이전용이 있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유자 및 등기 명인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랜딩번에 그냥 희망만 줄기차게 희망. 우리 희망에다 물건도 희망, 지역도 희망, 가격도 희망, 조건도 희망 하면서 아주 줄기차게 희망에다 다 동그라미 하자고 했는데 답이 보이네요. 니은번 희망지역. 그 다음에 디귿번 해볼까요? 취득희망 가격. 정말 줄기차게 희망. 벌써 그냥 정답이 손들어요. 니은번입니다. 이제 3번입니다. 니은 디귿입니다. 그리고 거래규제 물건 가지고 온 사람이 규제에 공법상 제한상은 이전용이 있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용과 취득용을 묻는 문제가 18번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째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정말 너무 심합니다. 17번째, 18번째, 19번째 세 개가 모두 다 눈뜨고 당하게 생기네요. 문제가 어렵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게 조례가 그려놨습니다. 조례는 시도하고 시군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또 조례에다가 좀 아주 빨간색 볼펜 큰 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크게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모르시면 답이 또 틀려요. 여기입니다. 여기도 또 알고 당해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심할 정도로 연거푸 이런 적은 많지 않았는데 아주 내놓고 장난하셨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박스에 보시면 수수료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조례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시도라고 하지도 않았고 시군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시도, 시군구를 다 포함하고,
입니다. 그러면 국가 중앙만 빼고 입니다. 공법에서 자꾸 배웠잖아. 국가 중앙하고 지방은 다르다고 입니다.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시로 납부를 해야 될 경우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 뭐 교부가 됐건 재교부가 됐건 다 수수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딱 박스 6개 있었을 겁니다. 들어가. 여기는 시군구인데 내가 시군구 시도를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조례니까 맞아 그입니다. 니은뭐 보실까요? 자, 국장은 지방이 아니잖아요. 국가 중앙이잖아요.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그랬으면 여기도 맞았을 겁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거니까 여기는 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답이 그냥 다 한꺼번에 답 나와버렸네요. 지금 다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4번, 5번 다 니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벌써 답 나왔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군구 하여튼 시군구 시도를 물어보지 않아요. 입니다. 조례 맞아. 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여기도 맞아.입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 자, 이렇게 답이 편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함정은 다 파놓고 아주 지뢰밭 파놓고 빠져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여기서 이제 20번의 등록 취소 절대적 정량 결사소 등 최근 거짓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적입니다. 그리고 642기 그리고 정량 왜 8개는 절대적인가? 보면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도되었는데 정지 먹고 중개하는데 가만 놔두겠냐고. 이중 소속 소호 등 여기도 문제가 되니까 빼앗아봐. 그리고 절대적이요. 근데 옆집에 642기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좀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약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면은 정량줄 말고 옆집에 64는 그 옆집에 거인집이겠죠. 입니다. 정말 심하면 또 과태료고 기입니다. 너무 가볍고 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사망을 또 결사소인데 사망 빼버렸네요. 청문도 필요 없다는 해산이 나왔네요. 기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당연히 뭐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동 소멸이고 들어갑니다. 쫄딱 망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볼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우리 정량할 때 정 뒤에 있는 문장 받은 소속 공유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절대적 맞잖아요. 그입니다. 어떻게 정지 먹은 사람한테 중개업을 하게 하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뭐 당연하겠죠입니다. 여기는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맞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파산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결격사유에 해당했을 때 결격사유를 좀 응용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웠죠. 그러니까 2번이면 3번은 금방 보였는데 4번이 갑자기 헷갈리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볼까요? 둘 이상입니다. 642기 할 때 22 사무소 하나 치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등은 못 치운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맨날 강조했습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은 소등하고 헷갈려요. 출전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요놈은 상대적 등록 취소 라고 해서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등은 아니니까 사무소 나왔어도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자 21번을 볼까요? 자 21번 여기도 이제 자꾸 나옵니다. 바로 600인가 302인가 그리고 22인가 이런 것들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100인가 20인가 자 이런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지금 두 번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 가로 이렇게 가로 넣기 같은 거 우리 공단에서는 엄청 좋아합니다. 꼭 한두 문제는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올바르게 연결한 게 뭐래요?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고 자 숫자만 찾으면 답은 아주 쉽고 게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본 보실까요?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작성해서 서명 날이나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더라? 게임입니다.
그리고 회원. 근데 이미 정관을 넘어갔습니다. 여기다 300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300은 넘어갔어요. 여기입니다. 앞에 정관 앞에 300 그랬으면은 거기 기억이 있었으면 300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미 정관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300에 더블 2배입니다. 그다음에 회원 몇 명 이상이 출석했던 창립총회 예석입니다. 모여라 할 때는 더블로 모여라 합니다. 300인가요? 600인가요? 600이죠. 또 거리정보 사업자 생각나서 500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0 다음에는 600 더블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1번, 2번 아니네요. 그리고 800은 없습니다. 3번, 4번 중에서 정답이네요.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하나만 잘 보면 답 나와요. 디귿은 볼 거 없고 똑같으니까 3번하고 4번이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과반수 동의를 얻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것도 맞고 기억은 봤고요. 그 다음에 님 보실까요? 서울에서만 얼마입니다. 서울에 얼마냐, 그리고 광역시하고도 얼마냐, 이런 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100이었습니다. 어떻게 뭐 계산해도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100이요. 서울만 100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냥 20은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아 거기입니다.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22고 기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4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22번도 이제 자격증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꼭 자격정지하고 자격취소 같은 거 한 문제는 자꾸 내고 있습니다. 설명 주소 옳은 거 틀린 것도 내거나 이런 사유를 자꾸 내거나 아니면 박스에서 다음 중에서 자격정지를 찾아보세요. 하여튼 부정양도와 징역으로 정지와 4개와 자격정지 7개를 잘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않는 거.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 무슨 내부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는데 하다 내부를 작성했다고 제재가 떨어질까요? 입니다. 이것도 그냥 너무 그냥 혼란을 초래해서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1번 볼까요? 고객을 위해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를 작성을 했을 때 뭐 대리인도 오거나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있거나 공동적으로 했거나 그러면 내부도 작성할 수 있을 거니까 내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세부 작성하는데 내부 작성했다고 제재받는 거 아니에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이었습니다.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2번 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소인할 때 첫 번째 별표도 6개월이라는 세다는 6개월 맞아요. 이중소속 거기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도 있어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실까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을 거짓으로 작성,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별표 6개월로 자격정지 받아요. 이건 제재받을 일입니다. 그다음에 4번째 볼까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근데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시해야 되죠. 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제시하고 설명해라. 안 하면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개업공사보다 제재가 더 커요. 정지 먹고 쫓겨나니까. 개업은 500만 원이나 과태료인데 그입니다. 4번째 맞고요.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기에 당해 중개인을 했다는 겁니다. 당해 중개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은 제재 있다. 여기다 이제 작성 교부 보조는 제재가 없다. 그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재에 해당되는 것은 1번만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좀 애매하게 내놨습니다. 22번. 그래도 어렵지는 않았다.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23번 같은 형태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빼앗아가 누가 빼앗아갈까요? 동네방네 막 떠들어대고 여기는 교부해준 시도지사. 괜히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무소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옳은 것은 이런 제목은 정말 많이 나왔고요.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 아니면 사무소 아닙니다. 교부, 어리지 교부. 아래 보면 누구누구 시도지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분한테 반납도 해야 되고
빼앗을 사람은 교부고객입니다. 이건 교부입니다. 현 주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X.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동네방네 떠들어댄다. 취소만 그런다는 겁니다. 정지,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나 등록주소, 지정주소는 동네방네 안 떠들어요. 여기입니다.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하면 동네방네 전국에다가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2번 볼까요? 자, 시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은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하고 맞아요. 다른 시도자한테 통지한다.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납은 7일, 청문서는 열흘 전 하면서 꼭 정리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2번이 맞았네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주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요, 입니다. 청문을 하고 입니다. 청문을 하고 나서 취소하지. 여기는 청문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세요. 입니다. 자, 세 번째 X입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을 맞는 것 같은데 공인주사 자격증은 7일 이내. 근데 갑자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입니다. 시도지사 그것도 교부해 준 시도지사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는다. 라고 말이 안 됩니다. 무슨 공단이 나옵니까? 아니면 또 국장이라고 할 겁니다. X게임입니다. 그다음 5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사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입니다. 근데 신고 발급 절차를 거쳐서 발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아니요, 그입니다. 못 내는 사유서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는 안 삼을 건데 돈만 깨져요, 여기입니다. 사유서가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등록증에는 사유서가 없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이제 자, 공인주사 우리 법령상 그리고 이제 공제사업이라고 했는데 자, 공제사업 이렇게 협회 중에서도 공제사업에 대해서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협회 나온던데 여기도 또 나왔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자, 먼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면 맞습니다. 공제규정 맞고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도 승인 받는다고 맞고 제동거는 뭐 국장입니다. 자, 길목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은 원장 맞습니다. 돈조사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오류 요청이 있고요. 공제사업에 관한 여기는 국장이 직접 그러면 X라고 써요. 맞아요.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면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편하게 3번까지 맞고. 그다음에 책임 준비금 자꾸 내고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쌓아놓는 비율, 뭐 총수입 이러기도 했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공제사고 발생률이나 공제금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제료 맞습니다. 총수입액 이렇게 치사하게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바꾸는지 봐야 됩니다. 100분의 10 이상 맞았습니다. 최소한 10% 이상은 적립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개업공사가 사고 치고 돈 주세요. 이러면 돈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이 돈 주세요. 그러면 그 돈 내줘라. 이런 것 같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자, 회계연도 그게 6개월인가? 정말 이거 소설 썼죠. 공인주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얼마라고요? 3월입니다. 이것도 짧다고 2월이었는데 짧다고 난리 부르스 이러니까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월 6개월 때는 틀렸습니다. 6개월 어디가 있어? 매년도에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그리고 공제기획자한테 공시를 할 건데 얼마라고요? 3개월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편하게 맨날 숫자 바꾼다. 숫자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면 몇 문제는 쉽게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포상금도 우리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오니까요. 포상금의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거. 이렇게 옳은 거 해놨으니까 한번 포상금도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요즘은 좋은 문제 안 내네요. 자, 내고 나니까 더 이상 케이스가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25번인데 포상금도 한 문제가 승계도 자꾸 나오는데 포상금이 오히려 더 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상금 누구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나?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요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급 사유, 뭐 유사명칭을 그리고 뭐 허위 광고 신고한 포상금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고 지급 사유 3개예요. 무거운 양도 하면서 3개가 있었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몇 개 있더라.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무거우면 양도니까 무등록으로 시중에 무등록 중개업 하시는 분이 꽤나 많다고 있습니다.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벽에 걸려있는 사진 A, 계약서 쓰는 사람 B, 이게 무등록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 하시는 무등록 중개업자, 우리 시험에서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쓰고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 하시는 분, 개세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양도, 무거우면 거짓입니다. 여기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을 해도 거짓으로 됩니다. 거짓 등록한 자, 여기는 좀 찾기가 어려울 건데 등록을 전혀 엉뚱하게 거짓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격증도 뭐 여기는 교부를 확인하니까 하기도 어려울 건데 하여튼 거짓으로 등록하신 분, 이분도 3학년 3반감인데 요 두 분이 바로 무거운 줄 3학년 3반에 해당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양도, 무거우면 양도입니다. 양도 그리고 대여, 양도 대여 한자 양수 대여 받은 자, 여기도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록증하고 자격증 다 들어갑니다. 자격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증도 들어가고입니다. 성명을 아니면 성명 상호를 이렇게입니다. 사용하게 했던 분, 자 이분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거우면 양도, 요게 바로 지급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금액은 얼마래요? 그리고 이제 금액은 한 건당입니다. 한 건당 얼마? 50만 원. 자 50만 원인데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조는 얼마래요? 입니다. 자 보조. 자 보조 뭐 전부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포상금 부족하면 어떡하나 별 걱정 다 하시네. 나라에서 보조해 줄 겁니다. 뭐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율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분의 50. 50 일부를 이렇게 일부를 보조하지. 여기다 뭐 전부 또는 일부 그래도 한다고 전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00분의 100이냐 이럴 겁니다. 자, 25만 원 안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부가 아니라 25만 원 본 적이 없는데요. 50만 원은 반토막이 25만 원이잖아요. 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언제 준대요? 이렇게 조건 충족했을 때. 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여입니다. 최소한 검사가 뭘 했을 때 공소 제기는 했을 때입니다. 공소 제기. 그럼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소제기를 아예 안 한다. 불기소. 자, 불기소는 소제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거운 양도가 아니네요. 무혐의는 포상금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죄, 개인 또 포상금 안 나와 이럴 겁니다. 무죄는 포상금 나와야 안 나와요? 공소제기해서 무죄로 갔다는 겁니다. 나와요. 오히려 지급한다는 겁니다. 저기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할 때 무죄가 있었을 때는 포상금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소유예. 소제기를 보류한다. 기소 중지는 안 나오겠지만 기소유예는 포상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냐 안 나오냐 자꾸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포상금 이제 지급은 누가 한대요? 그리고 얼마 만에 한대요? 입니다. 네 번째 지급. 자, 지급은 이제 누구요? 여기는 지급은 등록관청인데 등록관청에서 얼마만이라고요? 빠르게 주겠다. 결정일, 자 신고일은 아니라고 씁니다. 결정, 공소제기 됐나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됐나 결정입니다. 결정일, 결정일부터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여기다가 또 3개월, 2개월 이럴려나 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또 2개월 나오고 입니다. 1개월 이내에. 그리고 수사기간 안 준다는 겁니다. 등록관청 한 군데만 줘요. 그리고 하여튼 신고 고발할 때는 수사기간도 있고 두 군데, 등록관청도 있고. 근데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 등록관청, 시장님이 돈 많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포상금 지급 방법이 이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공동. 자,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똑같이 쪼개줄까요? 최초한테 줄까요? 공동에서 최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준다고요? 균등. 자, 균등 똑같이 쪼개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이 무등록인데 A하고 B가 한 건당 50이니까 25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계산해봐라 막 이럽니다.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공동이라고 했습니다. 균등. 근데 합의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합의된 방법. 20 주세요, 30 주세요, 알았다고 입니다. 10만 원 주세요, 40만 원 주세요, 알았다고 입니다. 합의된 방법 있으면, 합의된 방법 있으면 그 합의된 방법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님 마음 태평양이지 그렇게 고집이 세시냐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강행 규정이니 알아서 하기지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최초 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접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접수라고 해서 이제 자, 누가 먼저 신고를 했나 게입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접수 게입니다.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접수는 뭐라고요? 1번 타자 번호표 쭉 해서 1번, 2번, 3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 한 10일 정도에 왔는데 갑도 왔고 을도 왔고 비도 왔고 무등록 막 A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도 왔고 이랬을 때 여기는 문 열자마자 아주 텐트 치고 주무셨다고 있습니다. 10시 되니까 와서 그리고 문 닫으려고 하니까 오후 6시입니다. 귀신 머리 해갖고 끝나고 있습니다. 눈곱도 안 떼고 그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요? 최초. 이렇게 최초로 뭐 한 사람 신고하신 분. 자, 이분한테 포상금 50을 주지. 그리고 여기 접수되는 경우에 합의된 방법이 있을까요? 모납이 이겁니다. 안 줘. 포상금 몰아줘. 이겁니다. 50만 원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정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케이스 문제 아예 풀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꼭 포상금 하여튼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하세요 라고 했었던 바로 포상금은 한 건당 50이라는 겁니다. 오전에 한 건, 밥 먹고 한 건, 일당이 100만 원 이 정도니까 정말 아예 건물도 산다고 했습니다. 사무소도 없고 그입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이제 포상금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 이거 말이 안 되죠, 입니다. 50만 원이지 무슨 150만 원 너무 그냥 황당합니다. 그런데 2번 보실까요? 검사가 신고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기소유예 결정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지급해요. 입니다. 불기소, 무혐의 이런 것들을 포상금 지급을 안 하죠. 무죄도 지급하는데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시도에서 자, 시도입니까? 저 국고를 또 바꿨네. 이제 또 시군고라고 하려나? 국고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3번이 답인가 봐. 거기다 콕 찌르고 뒤도 안 들어보고 가실 겁니다. 자, 시도가 아니라 국고입니다. 국고지 시도나 시군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을 것 같습니다. 100분에 50 맞았습니다. 3번 X.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관하여 그다음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의심은 많아서 조회하고 그다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정일부터 1개월 아주 구구절절 맞잖아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저기 4번에다가 써놨다. 맞네요. 입니다. 그냥 5번 볼까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냈었고요. 등록관청이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여기 이제 접수입니다. 근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 여기서 접수인데 최초인데 아까 9시인데 입니다. 문 열자마자 슬라이딩해서 번호표 뽑으신 분인데 무슨 공동역입니다. 균분이 아니라 뭐 최초로 신고한 자입니다. 또 바꿨네. 맨날 이렇게 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봤습니다. 5번 X입니다.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시군고 다 뒤집어 엎어진다고 있습니다. 답은 4번. 4번이 맞았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6번에 이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과태료. 이런 것도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응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거 500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도 있었고 100만 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합격할 건데 연수가 안 좋으니까 맨날 욕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 안 좋으니까 연수 개선하자는 정보라고 해가지고 앞글자 따블어 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는 반명 보이기 휴업 표시라고 정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만 알았으면 정말 답을 쉬웠습니다. 26번 볼까요? 과태료 부과할 경우인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금액을 써보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응용해서 내겠다. 이제 3학년하고 1학년도 이렇게 내려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공제 업무에 협회 개선명령 시정명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도세 400이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액 얼마입니까? 협회는 500밖에 없습니다. 500. 자, 1번에다 500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의 재개 신고를 별표도 약해 20밖에 안 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2번에다가 100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전 100만 원, 별표 30만 원짜리 1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죄다 100만 원일 것 같은데요. 본인께 개시하지 않았을 때도 100만 원. 그 다음에 5번에 당연히 뭐 변경 신고 하다 휴업은 다 별표 20짜리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번만
1번만 500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다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건 뭐라고요? 당연히 1번. 자, 이런 문제로 응용을 좀 심하게 썼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은 조금 까탈스러워지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